네, 고맙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실 또 많은 대표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이제는 가까이 오셔서 저희 본회 행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어있는 상가 새로운 가능성으로 세종상가 공실 박람회를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개최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많은 내빈분들이 함께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내 최초로 공실상가 현황을 적극 알려 수요자를 매칭해보자는 역발상 차원으로 상가공실 박람회 개최를 주도하신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멋지시죠? 네, 그리고 상가공실 박람회 개최를 위해 열성적으로 지원해주시고 품격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힘쓰고 계신 김영렬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님도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상가공실 박람회 개최에 적극 협조해주신 송종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님도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대표해서 김효숙 부의장님께서도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님도 참석해주셨는데요. 한 번씩 호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라드 의원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잠깐 비우셨나요? 네, 일단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어서 홍나영 의원님도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김현욱 의원님도 함께해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광욱 의원님도 자리해주셨네요. 세종시 공공기관장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연합회 황형목 회장님, 자영업 소상공인 저희 중앙회 회장님, 각 상인 회장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계시거든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하지만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본회 행사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를 위해 힘써주신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무대 위로 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함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종시장 최. 오늘 여러 많은 지역에서 그리고 상가공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계시는 인사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우선 우리 상가공실 박람회 최초로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공동 주최라는 데를 써주신 우리 김영렬 공청장님,
상가 공실 문제는 우리 세종시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할까요? 정책적인 문제라고 할까요? 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첫날부터 상가 공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를 대두가 됐습니다. 또 그 해법에 대해서 고민해봤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최근에 조금은 좀 공실률이 낮아진다고 하고 있지만 하필 또 코로나와 겹쳐서 또 전국적인 재정난, 경기 상황의 악재와 부딪히다 보니까 상가 공실 문제가 조금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상가 공실이 집합상가의 경우에는 약 20대 3%, 또 소규모 상가일 경우는 약 13%, 전국 규모로 볼 적에, 전국의 비율로 볼 적에도 이 2배 가까이 높은 공실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가 공실 문제를 생각할 때 저는 그 상가의 소유자들의 아픔을 생각해 봅니다. 1, 2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상가를 소유를 하고 있지만 상가 소유할 때 그리고 관리 이런 것들을 매달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누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루하루 얼마나 피어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공실이 어쨌든 임대가 되면 다시 분양이 되면 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에 아마 상가 공실 소유자들은 오늘도 하루하루 신의 길을 걸어줍니다. 반면에 창업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세종시가 좋은 창업의 기회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상가 임대료가 다른 지역보다 비싸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았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멸치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이 또 거기에 대한 해법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때 이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소유자와 그리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 상가가 필요하신 분들을 매칭시키는 말도 처음 하는 말이라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가 공실 박람회라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이 두 양측에 계신 분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세종시에서 전국 최초로 하는 상가 공실 박람회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부동산 측면에서의 매칭이 아니고 오늘하고 내일 걸쳐서 열려집니다만 우리 전문가들의 프로를 통해서 또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깊숙하게 연구해보는 시발점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행복청과 또 LH에서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리가 발상의 시작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세종시와 그리고 행복도시와 전청 그리고 LH 세종시 위해서 이 상가공실 문제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노력을 보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가하신 많은 분들 우리 소유주가 됐든 창업자가 됐든 서로가 좋은 합의점을 찾으셔서 우리 상가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또 창업하시는 분들의 기회를 맞춰 나가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오늘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데요. 이것이 세종시 영내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에 계시는 분들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 상가공실 문제를 세종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전국적인 상가공실 문제 해법이 될 수 있는 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시고 참가해 주시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께서 정말 멋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런 시민의 아픔들을 뒤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위기들의 기회를 새로운 세종시의 변화로 만들어 나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영열 행정중심 복합건설 청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청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설립된 지 한 18년 됐습니다. 저는 작년 8월에 와서 한 1년 좀 경과됐습니다. 행복청이 주어진 미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미션들을 각각 하나하나씩 완성을 해가고 그 다음에 계획도 차질 없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은 언론 보도에서 다 아시겠지만 31년까지 국회 세종이사단이 다 내려오게 돼 해서 그 이후에는 상당히 나름대로 전국에서 각광받는 도시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 이유는 더욱 세종시가 각광받는 도시고 세계적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 이 상가 공실이라는 단어는 작년에 제가 왔을 때부터도 항상 이 단어만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아프고 다닐 때마다 볼 때마다 건물을 볼 때 먹먹한 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세종시장님께서 진짜 애정을 담아서 세종시 상가의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향후의 개선 방안 조금이라도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전국에서 최초로 이런 행사도 하는 것 자체가 그 아픈 답답함 조금은 해소한 실망과 소망입니다. 오늘 그 바쁘신 와중에도 박람회에 참석해 주신 최민호 시장, 김효수 부의장님과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행복도시 세종이 안고 있는 오랜 숙제인 상가 공실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의 길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그간 행복청은 2019년도에 상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상업용지 공급 조절과 용도 규제 완화, 공공기관 이전, 민간 투자 유치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 공실 문제 해소에는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행복청과 세종시, LH 세계기관은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오늘 이 자리에 좀 있다가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본 종합대책은 각 기관의 역할에 맞춰 공급 조절, 소비 진작, 지원체계 구축을 아우르는 대책으로 오늘은 다양한 수요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참여 대책의 시작점입니다. 상가 공실 문제를 정부나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대책이 실제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열정과 지혜가 하나로 모여 지속 가능한 상업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지역경제 성장을 끌어나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 박람회는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 성공 사례 공유,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등을 통해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도 행복청은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종합대책과 각 기관의 노력이 지역 상권의 재기와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박람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참여하신 상가주와 예비 창업자분들 모두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사람의 이야기로는 사실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그리고 개인, 기업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면 분명히 해결 방안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효숙 세종특별자치실 의회 부의장님께서 축별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앞쪽으로 모실 텐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부의장 김효숙입니다. 오늘 임채성 의장님을 대신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발상의 일환으로 상가공실 박람회가 오늘 처음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위해 열과성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시민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상가공실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해결 방안에 대한 소중한 제안을 아낌없이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오랜 걱정인 텅 빈 상가들을 보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깊이 고민하고 계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되면 자연스럽게 상가공실이 해결되고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희망 섞인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먼 미래를 바라보며 기다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늘 상가공실 박람회는 우리 시의 문제를 단순히 덮어두거나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수면 위로 끌어올려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장 전국 최고의 상가공실률이 단번에 낮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박람회가 상가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어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행복청과 LH의 상가공실 대책 발표와 공실상가 소유주와 예비 창업자가 만나는 자리 등 실질적이고 알찬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참석하신 분들이 꿈과 희망, 가능성을 확인하는 귀한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의회도 상가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과 지혜를 모아 비어있는 상가에 활력과 희망이 가득 차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박람회가 새로운 기회가 활짝 열리는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개최를 했지만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권에서도 공실은 굉장히 아직 많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지금 여러 곳에서 행사를 하면서 다닌 것 중에 보면 요새 건물 안에서 캠핑을 한다던가 그리고 청년들에게 3개월 동안 팝업 스토어를 열게 해준다던가 세운상가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그 안쪽에 있는 공간을 활성화시킨다던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명확한 해결은 좀 어려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세종시를 계기로 전국에 있는 이제 공실 상가들이 더욱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또 모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함께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서도 멋진 축하의 말씀과 계획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와 행정중심복합건설청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준비한 상가공실 대책 공동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실 때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내용들은 잘 기록해 두셨다가 저희가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질의응답을 좀 간단하게 할 예정이니까요. 그것들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김홍락 도시계획 국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김홍락입니다. 지금부터 행복도시 상가 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 페이지요. 네, 발표 순서는 우선 상가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배경 및 그다음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상가공실 현황 및 원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대책에 대해 기간별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쓸 수도 있잖아. 수립 배경입니다. 안 써? 행복청과 세종시는 아 그냥 깨로 쓸 건 상가공실 아니야? 문제 해결을 위해 2019년 상가 활성화 대책을 하고 상업용지 공급 조절 등 공실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상가공실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어 그 원인에 대한 재진단 그리고 추가 보완 대책이 필요해서 오늘 한국도시 상가 활성화 종합 대책을 다시 수립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상업용지 공급 조절과 용도 전환입니다. 상업용지 공급은 2017년부터 최소한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기초생활권 상업시설 규모를 정하는 기준을 마련했고 중심 상업지역 등 상업용지 일부를 공공업무용지로 변경해서 공공기관 등을 유치했으며 BRT, 가로변, 색권, 금강수변 상가 등 상가 건물에 적용되는 허용 업종을 완화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기능 유치 상가 활성화 지원입니다. 그간 행복청에서는 대학 기업 유치를 통해 행복도시 자주기능을 확충해 왔습니다. 공동 캠퍼스 내 7개 대학을 유치하고 지금까지 4개 학교가 개교했습니다. 첨단 분야 특화기업 400여 개를 선정하고 유치했습니다. 16개 지방기관 중앙행정기관 산하협단체 5개를 유치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지역화폐 발행과 소상공인 경영 안전 및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여민전을 발행했으며 소상공인 창업 경영 개선 자금을 지원하여 공자 부담을 완화했으며 12개의 상점가가 상인회를 등록하고 다양한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상가 공실의 현황과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행복도시 상가 공실률을 자체 조사한 결과 2019년부터 현재까지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세종시 집합상가 공실률은 14.7%로 전국 평균 10.1% 대비 아직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 공급 측면의 원인입니다. 중심 상업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권에 상업용지가 단기간에 대량으로 공급되었으며 상가 접근성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인해 생활권별 공실률 편차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요 측면의 원인입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민의 지역의 소비 유출률은 작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 세종시 1인당 카드 사용 금액은 전국에서 가장 높아 세종시민의 소비 여력은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역내 소비 진작과 외부 소비 유입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상가 활성화 대책의 비전과 목표,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은 활기찬 지역 상권, 성장하는 행복도시라는 걸 설정하고 이 비전의 실현을 위해 3가지 주요 추진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상업시설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권 가치를 향상시키고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상가 활성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업시설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강화 방안입니다. 첫 번째, 상업용지 면적을 총량으로 관리하고 공급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그간 위청은 1인당 상업 면적의 입체적인 관리를 위해 신규 생활권 상업면적 기준을 1인당 4제곱미터로 적용해 왔으며 5, 6생활권 계획 수립 시에도 지속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복도시 전체 상업면적에 대한 총량 관리 제도를 신규로 도입해서 행복도시 완성 시기의 상업면적을 국토부
공동주택 업무 처리 지침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 상업용지 공급이 기존 상업 기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서 공급 시기를 조절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유형별 상업용지를 조정하고 상업 업무 용지의 허용 용도를 완화하겠습니다. 먼저 중심 상업 지역인 2-4 생활권 상업용지 일부는 자족 및 복합용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정치후 기능 설치에 따른 추가 기능 수용을 위해 공공청사용지와 특정 업무용지 반영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명 BRT 생활권인 3-1 생활권 상업용지 일부는 배후 인구 확보를 위해 도시명 주택용지로 변경하고 개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용도 혼합용지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금강수변 상권에는 상업용지 일부를 주차용지로 변경해서 준 접근성을 제고하고 도심형 주택용지를 반영하여 주거 상업기능 복합화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존 상가의 공실 완화를 위해 상업 업무용지의 허용용도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셋째로 자족 및 도시 기능을 유치하고 도시 체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쇼핑, 문화, 체험형 놀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몰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립미술관 등 문화예술 인프라 유치를 통해 외부 관광객 유입을 촉진시키겠습니다. 다음,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하여 운영기관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중심 상업지역의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2-4 생활권에 숙박시설을 위한 토지를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행구청에서는 도시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도시계획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행복청의 공급 조절 부분의 대책을 마무리하고 김영기 세종시 경제산업부장님께서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경제산업부장 김영기입니다. 앞서 행복도시건설청에서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접근하였다면 우리 시에서는 지역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는 방향으로 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세종시에서도 어느 좀 큰 역할이기 때문에 청에서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 드릴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상권을 매력 넘치는 장소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 하나하고 상가주와 임대인,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책 등 제도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들이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지역 상권 명소화를 통한 수요 증장 및 소비促진 방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랑하고 싶은 지역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응다리, 청사국상정원, 수목원, 박물관 단지, 조성 중이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도시 내 지역 자원을 연계해서 문화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그간 건설을 해놓고 활용도가 적었던 도시 상징광장은 금년도에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많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 상징광장에서는 다양한 문화공연, 프리마켓, 계절별 행사를 통해서 시민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문화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음보트나 순환전기차 등 볼거리, 즐길거리는 3생활권 내 시청 주변의 수경 상가 공원 쪽으로 연계해서 명소화하는 사업도 추진하겠고 수목원이나 박물관에서는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입장료를 받고 있는 곳에서는 우리 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해서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노력도 추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콘서트, 이색 행사 발굴 등 각종 행사 유치를 통해 외부 방문 인기를 유인하고 체류기간 내 소비를 촉진시키겠습니다. 관내 숙박시설과 시가 협업하는 프로모션으로 특정 기간 일정 금액의 숙박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등 숙박 세일 페스타, 거리 공연, 소비 촉진 축제 등 상권별로 특색에 맞는 마케팅 사업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 페이백 행사도 개최하겠습니다. 시장의 가치나 문화 전통을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활용한 로컬 브랜드를 개발하여 상권과 연결시키겠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트 초기 창업 비용과 상업화 자금을 지원해서 지역 가치와 연계한 로컬 브랜드 거리를 조성을 하겠고, 오랜 업력과 높은 서비스를 갖춘 세종 뿌리 깊은 가게를 매년 선정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브랜딩화하겠습니다. 둘째,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입니다. 우선 시와 행복도시건설청, LH와 함께 상가 공실 전략 회의체를 운영해서 상가주 분들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이걸 해결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상가 현황, 임대료 등 상가 매물 정보를 파악해 기관이나 기업 유치 시에 활용하고, 상가 홍보 지원을 위한 광해 창업 박람회에 참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호 정보 교류장을 마련하여 상가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지역 화폐와 함께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하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제도의 자위자체 자율화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대상지를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상인의 구성 등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가 개소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소상공인이 단계별 컨설팅, 정보 제공, 사후관리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위한 보증한도 확대 등 금융지원 특별상품을 개발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안전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에서 발표된 수요 측면에서 발표했고요. 다음에는 체계 부분에서 LH 쪽에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H 세종특별본부 사업관리처장 김태욱입니다. 상가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기존 상가에 대해서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 두 번째는 현 상가 공실의 현황을 관리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업용지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방문객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상가 인근 지역은 정비하여 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실이 밀집한 상업지역은 상가주 등 수요자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 상가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가주나 임차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주요 상가변 이면도로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는 차량 정차 베이 설치를 검토하고, 차량 정차 베이로서 상가의 직접 진입이 가능하도록 보행자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행 울타리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 상징광장 주변 가설 울타리는 철거하고, 인근 부지 내에는 사계절 꽃밭과 포토존을 설치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집계 효과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가 공실조사 표본 범위의 확대와 상가 활성화 관련 진단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설 집합상가와 신규 생활권 등의 변화 요소를 고려하여 상가 공실 현황 조사 표본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실이 많은 상가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 소상공인과 함께 참여하는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여 상관 저해 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상 상가 활성화 방안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께서 발표를 직접 해주셨는데요. 들으시면서 아마 궁금한 부분도 생기실 것 같고 또 질문을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여러 명 받기 좀 어려울까 한 2분 정도만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혹시 좀 궁금한 게 있으신 분 계실까요? 손 이렇게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직접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네, 바로 앞에서도 질문 주셨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네. 제가 좀 도심 상징광장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를 지금 현재 수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대통령부터 이게 좀 저도 이제 행복청 근무 시절에 이게 나왔던 게 서울의 명동거리처럼 아주 명품 거리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던 사업인데. 사실 인프라가 좀 지금 수탁받아서 좀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볼 때 인프라가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젊은 사람들의 감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파사드 LED 화면 부분이 화질 부분이 너무 낮아서 되게 좀 여러 영상들을 표출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화소가 낮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도 별로 집중도 않고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저희가 개선하는 사업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좀 오늘 대책 만드는 부분들은 이제 추상적인 계획들이 많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행복청 LH 세종시와 함께 그런 그 LED 개선 사업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하신 캠프닝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직객을 좀 했는데 되게 이제 야경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감성 높은 도시로 좀 지역으로 좀 많이 탈바꿈됐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도 좋지만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 정도 혹시 더 뒤에 제일 뒤쪽에 먼저 들어주셔가지고 마스크 쓰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가로수길 관리인 이명석입니다. 네네. 지금 대책 많이 들었는데요. 굉장히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사실 지금 이미 1생활권, 2생활권, 3생활권 상가 공급이 과다하게 됐는데 이미 공급 과다된 상가비를 어떻게 다른 정도로 정할 거며 아니면 과다 공실된 상가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서 물론 이게 수건 돌리기라 누구든 맡지 않고 싶은 내용이긴 하지만 누군가는 맡아서 상가수를 줄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에 관한 대책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세종시에서 지금 기공급된 상가 용도 변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각 상가별로 수요를 도시주택국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들이 원하면 최대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다 조금 변경해 주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기왕에 지금 있었는데 그 공실이 계속 있는 분명히 상가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저희 공공기관이라든가 나중에 서울에서 이전하는 기관들이 오면 최대한 그쪽에서 그 건물을 건립해서 가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공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조금 대답이 되셨습니다. 추가로. 예, 제가 보충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발표한 자료에 아직 공급되지 않은 상업 용지 같은 경우는 용도 전환, 공공기관 용지라든지 도시명 생활주택으로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일종의 파일럿 테스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종시에서도 이 효과를 보고 충분히 기공급된
대체가도 어떻게 용도 전환을 할 것인가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러 명을 받고 싶지만 한 분 정도 마지막으로 더 받아볼까 하는데요. 아까 손을 또 들어주셔가지고 마이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DMBC의 이기종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행복청 관계자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2019년도에 세웠던 상가 대책과 관련해서 연계성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현황 분석에서 카드 사용 등 세종 시민들의 높은 소비율을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대책하고 소비율하고 함께 있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장단점에 대해서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인당 카드 소비액은 세종시가 거의 탑입니다. 근데 또 여객 소비율도 탑인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9년도 대책은 내용을 보시면은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공급 대책이었던 겁니다. 공급 대책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오늘 발표한 이 대책과 19년도에 가장 큰 차이가 수요 대책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수요 대책이 이제 뭐 자족기능 유치를 해오는 것도 있고 여기에 소비를 어떻게 역내로 돌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세종시가 지금 발표한 수요 진작책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보완책들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더 많은 질문들은 저희가 서면으로 추가로 더 받아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우리 함께 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발표를 듣고 좀 해결된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고 더 궁금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이 이제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더 만들어 나가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이 상가지 공실 부분을 다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자리니까요. 뭔가 해결한 답보다는 같이 좀 의견을 좀 더 나누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상가공시에 대한 공동 발표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잠시 기념 촬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4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모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께서 가운데를 좀 도열을 먼저 해주시면 양쪽으로 4분들께서 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 되네. 앞으로? 네,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첫 시작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